안녕하세요. 용쌤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승전 진로 몰빵 세특의 문제점을 짚고 대학 잘 가는 학생부를 만드는 제1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취 기준 내에서의 탐구 활동의 중요성과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즉 교육과정을 벗어난 주제를 다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그 경계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탐구 주제를 잡을 때 이 정도면 심하라서 좋겠지 하고 무작정 어려운 걸 갖다 붙이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이제 AI에게 물어보고 구글링 좀 하면 아주 수준 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학생이 생각하고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심하라서 됐겠지가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그 명확한 기준선을 그어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 교사 설명회 자료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성취 수준을 넘어선 발표 주제의 예시들입니다. 빨간색 글씨들로 평면역학, 쌍곡선 함수, 비유클리드 기하학, 구면기하, 이중적분 이런 게 쓰여 있는 게 보입니다. 제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서 믿을 만한 AI에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공통수학 1, 기하 미적분 2, 해당 과목의 밖에 있기도 하고 다른 과목에서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있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밖에 있는 것들을 탐구 주제로 다루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기심과 질문, 거기에서 출발한 주제 선정이 교육과정 밖으로 나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도달하는데 과정과 연계가 없이 무조건 심화 탐구를 뜬금없이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그 타이틀을 보시면 성취 수준이라고 되어 있죠. 성취 수준을 넘어선 발표 주제라고요. 여기서 잠깐 성취 수준이 뭔지, 성취 기준이 뭔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공통수학 1의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 중에서 일부 소단원의 성취 기준은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설명하고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의 실근과 허근을 이해하고 판별식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이런 게 성취 기준인데요. 구글링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교육청 등에서 자료를 온라인에 올려놓아서 확인은 매우 쉽습니다. 아무튼 성취의 기준을 정해 놓은 거고요. 성취 수준은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인데요. 다들 알고 계신 5단계 성취도 평가에서 A, B, C, D, E가 성취 수준입니다. 다시 성취 수준을 넘어선 발표 주제로 넘어와서 이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성취 수준이 CD인데 네가 다룬 탐구 주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 대학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심화 탐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시나 차별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취 수준도 낮은 학생이 대학 과정을 꺼내서 다룬다고 하면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와 도달 수준도 보통 이하인데 대학 과정을 가져다가 다룬다는 게 그 내용을 이해를 했다는 게 이게 더 이상한 거죠. 누가 알려줬나? 이거 학원에서 시킨 거 아니야? 누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코치해줬거나 AI에 물어보고 AI가 써주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제출했구나. 심화 탐구를 했다고 티내려고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심화 탐구를 다루려면 특히 위계가 명확한 이과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 미적분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세특에 다변수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유체역학 모델링이 적혀 있고, 물리학 내신 등급이 4등급인데 세특에 양자 컴퓨터의 원리 연구, 코히어런스 유지기술 탐구를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면 그냥 웃기만 하면 다행일 텐데, 진짜 문제는 수준에 맞는 탐구 주제를 다룬 것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대입에 불리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하 과목 세특입니다. 이게 왜 좋은 거냐? 일단 기하 과목의 성취 기준 안에 있는 코사인 법칙으로 출발을 했고, 화학에서 배운 분자 구조를 가져와서 융합적 응용까지 했습니다. 과목의 성취 기준에 발이 다 있으면서 다른 과목의 지식을 연결시킨 거죠. 그 과정 자체도 이렇게 좀 만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수학에서 정사면체 기하로 화학의 결합각을 설명했고, 화학 구조와 기하학적 구조의 연결이라는 발상도 좋았고, 그 과정에서 탐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단순하게 공식에 끼워 넣거나 코드를 짜서 돌린 정도가 아니라 탐구를 제대로 한 기록입니다. 특히 순수 수학으로 화학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아래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코사인의 역함수의 궁금증을 갖고, 더 나아가 역삼각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 탐구, 가진 지식과 이해 내에서 상식적인 사고의 전개를 한 거죠. 이게 심화 탐구입니다. 출발이 성취 기준에 닿아 있고 거기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확장된 거죠. 이건 매우 괜찮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출발점이 어디냐입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경계선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잘 보세요. 첫 번째, 과목 성취 기준 내에서의 탐구 활동. 이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한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취 기준 내에서 깊이 파고들면 오히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교수님이 보기에 이 학생은 이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학교 과정에 충실하면서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과목 성취 기준에서 출발해서 교과 과정 밖으로 심화 탐구 활동. 이것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출발이에요. 성취 기준에서 출발했느냐? 이렇게 출발점이 다 있으면 자연스럽게 궁금증으로 확장해 나간 것이면 교육과정 밖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게 좋은 질문, 좋은 탐구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과목 성취 기준을 무시한 채 무조건 심도 있는 내용 탐구. 출발점이 성취 기준에 닿아 있지 않고 뜬금없이 심화, 고급 내용을 갖다 놓은 것. 이건 학원에서 시켰든 AI가 써줬든 누가 알려줬든 간에 이 학생은 진짜 이걸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어려운 내용을 일부러 다뤄서 티를 내려고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학생은 대학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학하고 같이 합동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입니다. 교육과정 안에서 한 거 무조건 문제없다. 과목끼리 연계하고 제대로 탐구하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 교육과정 밖으로 나갔더라도 출발이 성취 기준에 닿아 있으면 매우 괜찮다. 호기심과 발상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출발도 없이 뜬금없이 고급 내용 갖다 놓았다? 망한다. 학생의 성취 수준이 낮은데, 즉 성적이 낮은데 그런다? 더 망한다. 이게
오늘의 핵심 결론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계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용쌤 알겠어요. 성취 기준에서 출발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확장하고 융합하고 발상을 해야 하는 건데요? 라고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겠죠. 예, 자연스러운 질문이고요. 당연히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Y에서 출발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수업에서 배운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화학에서 산과 염기 반응 배웁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산과 염기에서의 용매는 수용액 한정입니다. 여기서 확장을 해볼게요. 수용액에서 비수용액 환경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이 아닌 용매에서는 산 염기 반응이 같을까? 이런 질문이 범위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물이 아닌 용매에서도 산 염기 반응이 같을까?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실제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 주제를 찾아서 알려줘. 이렇게요. 그리고 꾸리 질문하고 탐구하면 되겠죠. 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교과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면 더 잘 알려주실 거고요. 그렇게 질문하면 학생이 뭘 탐구하고 있는지 미리 선생님께 알려드리는 효과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도 이 학생을 눈여겨볼 것입니다. 학생부 기록이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국어에서 비유법을 배우고 한국 문학의 비유법과 영미 문학의 비유법 이렇게 확장해도 되고, 광고 카피에서의 비유법 사용 탐구 같이 역시 범위를 확장해 보는 거죠. 이제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져보는 세상이 아니죠. 물어보면 항상 답해주는 AI라는 똑똑한 개인 교사가 늘 붙어 있습니다. 한 개에서 여러 개, 반대 방향, 역으로 전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진수에서 2진수 등 확장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의 전제 조건을 바꿔보는 겁니다. 화학에서 기체의 성질을 배우죠. 표준 상태 0도 1기압이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온도를 1000도로 올리면, 압력을 100기압으로 높이면 심해에서는 기체가 어떻게 동작할까, 행동할까? 온도, 압력, 장소라는 조건을 바꾸면 같은 내용에서 전혀 다른 탐구 주제가 나옵니다. 생물에서 광합성을 배우고 정상적인 햇빛 조건에서의 광합성이겠죠. 그럼 빛의 파장이 다르면, 자외선만 있으면 LED 조명 아래서의 광합성 효율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렇게 빛의 조건을 바꾸면 되겠죠. 이건 성취 기준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좋은 탐구 주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물질의 상태를 바꿔보는 거예요. 기체, 액체, 고체, 그리고 플라즈마. 수업에서 기체 상태의 분자 운동을 배웠다면 같은 분자가 고체가 되면 운동이 어떻게 달라질까? 플라즈마 상태에서의 운동은 어떨까? 이렇게 상태를 바꿔보면 같은 개념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탄생합니다. 더 단순하지만 심화로 나아가면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곡체, 그리고 플라즈마 한정인가? 다른 물질의 상태 탐구,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물어봅시다. 분자의 운동으로 많은 주제를 제시해 줄 겁니다.
물의 성질을 배웠으면 뭐 얼음 상태에서의 물 분자 배열, 수증기 상태에서의 에너지 분포, 초임계수라는 특수 상태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상태 하나 바꾸면 탐구 주제가 쏟아지는 겁니다. 사회교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배우죠. 여기에서 이 내용은 정상 경제 상태에서의 균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과 함께 공격했죠. 그리고 전쟁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전쟁 상태에서는, 우리 긴 시간 겪었던 팬데믹 상태에서는,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같이 경제의 상태를 바꿔보는 겁니다. 넷째, 연계관계를 찾아라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좋은 예시에서 본 화학 플러스 기하의 융합이죠. A 과목에서 배운 개념이 B 과목의 성취 기준과 만나는 접점을 찾는 겁니다. 핵심은 두 과목 모두 해당 과목의 성취 기준 위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화학에서 배운 분자 구조를 기하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각 과목의 성취 기준에서 출발한 두 줄기가 만나는 지점이 진짜 융합입니다. 생물에서 개체군의 성장 곡선을 배웠어요. 곡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수학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웠어요. 개체군의 성장을 지수함수 모델로 표현하고 환경저항이 작용하면 로지스틱 곡선이 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탐구. 이건 두 과목의 성취 기준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훌륭한 융합입니다. 물리에서 파동을 배웠고 음악에서 화음을 배웠다면 음파의 진동수 비율과 화음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도 두 과목의 성취 기준이 만나는 좋은 연계입니다. 반대로 기하 시간에 느닷없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들고 온 건 기하 성취 기준 위에 발을 안 딛고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이런 게 차이입니다. 연계관계, 융합 이런 건 좀 주제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의 바로 옆에 물어보면 항상 답해주는 AI라는 똑똑한 개인 교사가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제시하고 알려드린 스크립트를 AI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한 설명보다 더 잘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학을 잘 가는 학생부를 만드는 제일 원칙들 기억나시죠? 한번 다시 짚을게요. 첫째, 과목의 본질을 파악하라. 둘째, 잔기술 부리지 말고 탐구를 하라. 셋째, 연계와 융합에도 탐구가 필수다. 여기에 오늘 수행평가 주제, 탐구 주제를 잡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고등학교 생활을 교과학습에 더 집중하면서 똑똑하게,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과정과 결과를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